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8강 양인격 실전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함께하는 격국용신법, 격국법, 자평진전 격국법인데요. 이 사주를 8개의 형식, 더 크게 확대하면 10개의 형식으로 분류해서 월지의 격을 테마로 삼아서 사주를 분류하는 규칙법입니다. 일단 초보 때는 사주를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형식 분류로 규칙을 정해놓는 것을 배우세요. 근데 이제 실전 사주를 할 때는 있는 그대로 적용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300~400년 전에 만든 규칙이잖아. 요즘 현대 사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들어야지. 저는 이 명리학계에서 이 옛날 책을 너무 신주딴지 모시듯이 옛날 책에 써져 있는 것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것은 저는 조금 반대하는 측면입니다. 참고하고 존중할 만한 사항인 건 분명한데, 참고하고 존중할 만한 사항은 분명하지만 그거를 현대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마치 경국대전으로 변호사 시험 보겠다, 함부라비 법전으로 헌법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인데 아니죠. 그건 그 시대의 법이죠. 그 시대의 규칙이죠. 요즘 현대 시대에는 현대 시대의 가치관에 맞게끔 더 진화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봅니다. 자, 28강 양인격에 대한 이론 수업을 제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전사주 한 6개 정도를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개의 사주들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월지하고 일간의 관계를 한번 보죠. 월지하고 인간의 관계. 월지와 일간의 관계. 월지는 그 사주의 중심, 그 사주의 배경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가령 화장실에서 과자 먹었어요 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그거를 명리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화장실에서 과자 먹었어요. 그게 이거예요. 화장실에서 과자 먹었어요. 그러면은 과자점에서 똥 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과자점인 거죠. 그렇죠? 지지는 배경, 무대, 환경이 되는 거고 천간에서는 그곳에서 한 행위, 주제, 테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과자 먹었어요와 과자 먹는 곳에서 똥 쌌어요 같은 게, 또는 과자 먹는 곳을 화장실처럼 썼어요. 이런 거는 위아래 차이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월지라는 거는 내 삶이 펼쳐지는 주요 무대를 말하는 거예요. 월지는 내 삶이 펼쳐지는 주요 무대. 여기가 화장실이면 화장실을 주무대로 펼쳐지는 내 인생. 여기가 비경겁제면 사람들과의 아웅다웅 부대낌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 인생. 그냥 일단은 좀 피곤하겠지. 옛날 시대로 태어나면 태어났더니 형제가 8명인데 어머니는 맨날 밥을 6인분만 해주신다. 이런 느낌 같은. 2명은 굶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 치열한 경쟁, 이런 거 같은 거죠. 내 환경.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나오는 그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에이, 유럽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자. 왜? 유럽에는 잉여 인력은 넘치고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유럽은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전쟁이 나서 사람이 좀 죽어줘야 돼. 계속 전쟁이 안 나고 평화시대가 오면은 문제는 심각한 잉여 인간들에 의해서 이 땅 투쟁이 벌어진단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때 되면 알아서 인구 줄여주는 전쟁들이 났잖아. 치열한 유럽 사회를 떠나서 나 미국에 가서 성공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미국행 타이타닉호를 타고 갔단 말이죠. 1900년대 초반에. 양인격은 꼭 그런 거야. 내가 사는 사회가 치열한 유럽 사회 같은 거야. 그냥 지금 땅 하나 살려면 지금 엄청나고. 기본적으로 양인격이 느끼는 세계관, 세상관은 야, 세상에 만만한 게 하나도 없네. 식구는 8인데 왜 엄마는 밥을 6인분만 해주는 거야. 늦으면 대밥 없네. 꼭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된다. 자, 그럼 이런 걸 한번 보죠. 이번엔 자기 계절에 대한 거예요. 자, 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쳐.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여름이야. 내가 여름이야. 이거 어떤 느낌일까? 이게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에요. 시대를 앞서간 사람.
지금 시대는 봄인데 나는 여름이다, 여름이다. 나는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름이 오기까지는 얘 자기 계절이 아니야. 이거 주류가 아닌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이거는 괜찮아. 봄이 여름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봄이 여름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게 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름인데 내가 겨울이다. 일간이 겨울의 인자다. 여름이니까 이게 4, 5, 미월에 뭐 임계 정도 되겠죠. 이게 어떤 사람일까? 자기 계절이 아닌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야. 많이 앞서갔거나 많이 뒤쳐졌거나. 두 계절을 앞서갔거나 두 계절이 뒤쳐져 있거나 뭐 둘 다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게 앞서갔으면 성각자인 거고 뒤쳐져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뭐 동일한 사주에 둘 다 존재해요. 보통은 앞서간 사람도 있고 뒤쳐진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 여름의 사회를 살고 있는 겨울인 나 같은 건데 여름을 살고 있는 겨울인 나, 이게 자기 계절이 아니잖아. 꼭 이방인, 스트레인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스트레인저 같은 경우. 하지만 여름 사회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조우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자기 사주에서 이런 걸 한번 대보세요. 만약에 이게 봄인데 내가 겨울이다. 세상은 봄인데 나는 지금 겨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은 봄인데 겨울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이러면 시대보다 한 템포 늦은 사람 정도로 볼 수 있죠. 그 대신 내가 막 사회를 막 생하고 있죠. 사회를. 얼른 봄이 되게끔 우리 겨울이 밀어주자. 봄이 잘 되게끔 겨울이 밀어주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요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번에 양인격은 봄인데 내가 봄이야. 그럼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거야. 주류인 거야, 주류. 자기 계절이죠, 자기 계절. 자기 계절을 만들었죠. 한 템포, 한 턴 더 올라와서 그럼 여기서 봄이라는 사회에서 태어난 봄의 상징인 내가 여기서 만약에 가을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가을을 만들어버리면 급진적으로 두 계단을 더 앞선 환경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충돌이 나버리겠죠. 이게 뭐 묘유충 뭐 이렇게 나겠죠. 뭐 인신충, 뭐 묘신귀문 뭐 이런 식으로 나겠죠. 이런 경우는 봄의 대표가 자신의 세상을 만들었다. 근데 나는 가을 세상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과거의 나의 삶을 부정하거나 과거의 나의 삶과 충돌하는 현실이 벌어지게 됐다. 만약에 봄에 태어난 봄의 에너지가 여기를 가을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렵고 힘들었는데 나는 부자처럼 부유하게 살아서 이제는 그 가난을 막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도 되고 또 반대로 나는 엄청나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뭐 권력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서민의 삶을 살고 싶고 난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살아갈 거야. 뭐 이런 형태로 이 사회와는 다른 나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양인격은 그 사회의 주류다. 주류들이 나타난 거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유럽을 점령을 했어요. 그 유럽을 점령한 독일인들이 주류가 되는 거죠. 그들에 의해 탄압받는 이민족들, 뭐 유대인들이나 헝가리인들, 집시족들은 완전히 비주류가 돼버리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주류를 대표하는 모습들이라 같은 거예요. 주류를 대표하는 모습.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보죠. 이 사주 가을의 숙살의 사회에 태어난 가을의 대표죠. 일본의 총리 아베 씨 사주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베를 상당히 많이 안 좋아하죠. 보수 우익 꼴통 대표다. 보수 우익의 대표다. 일본의 보수 독도는 일본 땅 뭐 맨날 이러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정치인이 바뀌면 좀 달라질 거나 했더니 바뀌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는 다 그럼인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의 수상 시주는 추정입니다. 일본의 전 수상이었던 아베 수상. 지극히 일본적이죠. 그래서 일본의 마인드를 대변하고 있죠. 양인격이죠. 이런 사주가 양인의 대표죠. 경금이 유금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 가을의 중심 에너지인 6월에 태어난 이 기치를 내세운 경금이다. 이 신금은 실속이다 그러면 경금은 나석이다. 양간은 나서다. 팩이다. 음간은 뒤에서 실속을 챙기다. 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양간이. 양인격인데 그러면 우리 이 양인격 사주 일단 양인격은 통이 크다, 대인배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폭주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폭주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재성이 분탈되거나 뭐 관성을 망가뜨리거나 하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나는 폭주 기관차니까 주의해야 한다 정도. 그래서 관성을 용신이라고 드는 게 비경겁제들을 견제하는 장치, 조절하는 장치가 관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이 사주는 한번 보죠. 국가 자리에 정관이 있고 정관에 의해 재화된 겁제들이라고 지금 봐야 되죠. 이거 불로 한번 지진 겁제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제들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이 사주에서 정관이 여기 아니고 여기 있었으면 내가 그 겁제들을 통제하다. 여기 있었으면 내가 뒤에서 통제하다. 근데 여기 있으니까 어떤 겁제들이야? 통제된 겁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안 된 사냥개를 데리고 와서 내가 훈련하는 경우가 있고 훈련된 강한 사냥개를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그걸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겁제들은 어떤 겁제들? 재화된 겁제들. 국가사회의 정관에 재화된 겁제들의 대표인 내가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이게 비경겁제격들은 무조건 월간에 있는 것이 사회에 있는 비경겁제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맞닿아 있는 거. 비경겁제와 맞닿아 있는 걸 잘 보세요. 비경겁제와 인성이 맞닿아 있으면 그들과 내 생각, 사상이 맞닿아 있는 거고 비경겁제들과 관성이 맞닿아 있으면 권력을 같이 쓰고 있는 거고 식상이 맞닿아 있으면 그들과 말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거다 같은 거죠. 재성이 맞닿아 있으면 돈을 같이 쓰고 있는 거고 그렇죠? 내 돈만이 아닌 거죠. 이거 지금 식상생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거죠. 이거. 겁재상관격이죠. 명리학에서 그 무섭다는 겁재상관격. 겁재가 상관을 생하다 어마어마하다. 겁재가 상관 제어해야 된다. 다행인 것은 이 상관이 편제를 보고 있으니까 국가 사회적 사업에 겁재와 말을 맞추고 있다 같은 거죠. 그럼 권력 위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주다. 그래서 상관생재로 펼쳐져서 다행인 사주죠. 근데 이 사주는 재밌는 게 이게 겁재의 행동이죠. 월간 개수가 겁재가 올린 행동이잖아. 그렇죠? 겁재가 올린 행동. 겁재가 상관합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럽시다. 이게 어떤 느낌이야? 국민들이 원하니 내가 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이 말을 하고 있어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니까 저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수의 출처가 어딜까? 이 개수의 출처가 이 사주 되게 재밌어요. 딱 오리발 내미는 사주인데 이 개수의 출처가 어디게요? 여기. 그러면 겁재 위에 올린 행동, 말과 행동이 출처가 어디냐 하면은 내 인성에서 나왔어. 그러면 이게 계획된 말일까? 우발적인 말일까? 인성 속에서 튀어나온 식상은 계획적 행동이야. 계획적 행동. 그렇죠? 플랜 짜가지고 하는 행동이고 그렇죠? 인성에서 튀어나온 식상이 아니면 우발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야? 치밀한 게다가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죠. 그렇죠? 인성이 두 개잖아. 마음이 두 개 있잖아. 플랜 A, B 다 같이 플랜 A를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플랜 B 뭐 이런 형태잖아. 계획 두 개씩 세우는 계획 여러 개씩 세우는 사람이 진토의 마음도 있고 축토의 마음도 있는 사람이죠. 재밌죠? 진유합도 하고 유축합도 하죠. 와, 내가 가진 인성이 사회에 상관 쓰는 겁재들을 다 합하죠. 겁재들이 내 생각을 좋아하는 거야. 내 생각이 겁재와 합의를 이루었으니까 나의 생각, 나의 플랜을 국민들이 좋아하죠. 이게 국민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개수 씁시다 하고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품어놓은 상관을 딱 올려서 겁재가 그럽시다. 알았어. 내가 허락할게.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영조대왕이라고 계시는데 영조 정조 시대 유명하죠. 영조 정조. 근데 이제 영조대왕은 이제 사도세자라고 하는 이제 비운의 가족사를 남겼죠. 영조대왕이 좀 곤조가 좀 있는 분이신데 그 영조대왕이 사도세자를 죽이고 나서 이제 많이 괴로우셨던 것 같아. 그럼 영조대왕이 툭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정조 이제 다음 왕이죠. 정조도 언제 자기가 뒤주 속에 들어갈까 이제 걱정이 많으셨는데 툭하면은 세자로 책봉한 정조를 불러다가 아휴 나는 이제 하레비는 그만해야겠다. 네가 왕을 하거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든 대신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조와 함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영조대왕께서 계속 왕을 하셔야 되옵니다.
라고 했대. 왜 그런 줄 알아요? 야, 이제 나 왕 그만할게. 정조 네가 왕 해라 했는데 정조가 아싸 감사합니다. 저 왕 할게요. 그러면 다음날 뒤주야. 그럼 다음날 뒤주 속에 들어가 뒤져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아. 신하들과 정조 신하들이 와서 왕께서 혹시 나 왕 그만하고 싶다. 네가 하거라 그러면 절대 그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안 됩니다. 영조대왕이 왕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린 다 죽습니다. 요게 뭐야? 요게 내 마음속에서 개수 딱 스토리 짜가지고 올려놓고 주장하는 거잖아. 주장하는 거. 저 사람들이 시민의 뜻이라 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 사주는 정치인으로서는 꽤 괜찮은 사주예요.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얄미운 사람인데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주죠. 그렇죠? 한 시대를 풍비한 일본의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겁제 위에 올린 상관이 나의 인성 속에서 나오니 실제로 겁제의 말과 행동을 뒤에서 기획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이고 사회의 겁제들에게 나의 인성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나의 지식, 정보, 사상, 철학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겁제들의 사상, 철학을 내가 가진 것이기도 하고 나의 사상, 철학이 겁제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겁제 다음에 있는 편인이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 사상, 사람들의 겁제들의 마음을 내가 차용하였다 같은 거죠. 겁제들의 마음, 겁제들의 사상, 겁제들의 정책을 내가 내 정책으로 썼다 같은 거고 또 이게 내 정책이면서 겁제들과 합을 하는 정책을 썼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인기도 있고 겁제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사주죠. 그냥 누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주가 정치를 하면 이런 형태로 정치를 할 수 있다. 꽤 오래 하셨죠? 근데 이 사주가 권력에 불안이 생기는 건 어느 시기일까? 권력에 불안이 생길 때는 어떤 시기일까? 이 사주가. 이 사주는 화권력을 쓰고 있잖아요. 화관. 그럼 화관 망가지는 수운에 조심해야지. 수운에 조심해야겠죠. 어떤 의미일까? 요게 지금 권력의 뿌리잖아, 지금. 이게 국가 권력의 뿌리고 이 국가 권력을 내가 갖고 와서 개인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국가 권력의 개인화에 일로 올라가면 국가 권력의 사회화, 일로 올라가면 국가 권력의 범용화. 이해되시죠? 이게 국가의 뿌리를 핸들을 내가 잡고 운영하는 거잖아, 지금. 핸들을 내가 잡고. 그렇죠? 이 국가 권력을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되죠? 경자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경자년에 이것 때리고 이것 때리죠. 근데 국가 권력의 뿌리가 흔들리죠. 뿌리가. 근데 문제는 이 사주가 만약에 진토를 쓰지 않고 술토를 쓰거나 미토를 썼으면 자수가 들어올 때 술토로 자수를 극해버리든가 미토로 자수를 극해버리든가 해버렸을 거야. 근데 되게 웃겨. 자수가 들어왔는데 토국수를 하려고 봤더니 자진합하면 어떻게 돼? 수가 더 세죠. 자축합하면 어떻게 돼? 수가 더 세죠. 그럼 여기가 물바다야. 금생수까지 돼. 그럼 이 사주 지지에 자수 들어오면은 자수를 막을 수 있어, 없어? 자수가 오화를 깨트릴 거 아니야. 권력의 기반이 무너질 거 아니야. 근데 이 겁제들은 자유기분으로 금생수를 해버리잖아. 이 진토를 가지고 가면은 자진수국으로 수가 더 강해지잖아. 축토 들이대봤자 자축합, 이것도 수가 돼버리잖아. 이게 그래서 경자년에 나의 업적이 무너지고 권력이 무너지다. 코로나가 등장을 하는데 코로나를 막지 못해서 맹비난을 받다가 결국 사퇴했다. 경자년에. 이런 사주 경자년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주다. 제가 그래서 이 사주를 기해년인가 한번 사주를 풀 때 내년 경자년에 이 사주 이 아베 씨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경자년에 코로나 돌면서 사퇴를 하더라. 원래 이 경자년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열어야 되는데 올림픽은 고사하고 총리가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정권이 바뀌었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자, 양인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토일주의 양인격을 좀 보도록 하는데요. 이 무토일주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목화 계열들이 목화의 운동을 하는 뭔가 펼치고 일으키고 들이대고 하는 거라면 이 무기토일주들이 하는 일은 균형 잡고 중도 잡고 오래 유지하고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균형 잡고 중도 잡고 오래 유지하고. 그러면 만약에 재상이 무기토일주다 그러면 중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안전하게 가려고 할 것이다. 갑이나 갑을 병정 계열은 밝히자. 금수 계열들은 잠잠하자라는 계열이라고 하면 토는 중도를 지키죠.
자, 이거 여름의 토예요, 여름의 토. 여름은 병화 계열과 무토 계열이 자기 계절을 만납니다. 자기 계절을 만난 무토죠. 무오 셋이 보여요. 양인 셋이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주에 양인, 걸록, 뭐 백호, 괴강 이런 에너지들은 에너지 강도가 센 에너지 밀집형, 폭발력도 있고 스케일도 크다. 그래서 일명 명리학에서 양인쌀, 뭐 걸로, 괴강, 백호 이런 것들은 프로의 별이라고 합니다. 프로의 별. 프로의 별.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거 살 때 컴퓨터 옆에 고성능, 초스펙, 최첨단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컴퓨터 옆에. 고성능, 최고 가격, 최고 인기, 슈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붙어 있는 게 명리학에서 말하는 양인쌀, 백호, 괴강 이런 거 같은 거야. 이거 반대는 뭘까? 컴퓨터 살 때 뭐 저가, 대중형, 뭐 알뜰형, 절약형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거는 그냥 성능이 그냥 적당하고 가격 저렴하다. 근데 이런 사주들은 뭐 붙이면 될까? 고성능, 최첨단 뭐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되죠. 강한 사주들이다. 크게 논다. 근데 무오 셋이 모여서 뭐 하면 될까? 이 사주의 이번 생의 중요 미션 뭘까? 너 같은 사람 셋이 모여가지고 관찰을 하죠. 그죠? 이분이 지금 이 심리상담대학원 2, 3년 전에 저랑 상담하셨는데 그때 막 심리상담대학원에 막 들어가셔서 간호사로 계시다가 심리상담대학원에서 심리상담을 배워서 나랑 뜻이 같은 사람들 셋이 모여서 저 심리상담 연구소 차릴 거예요. 해도 되나요? 라고 저한테 사주를 보러 오신 케이스입니다. 괜찮겠죠? 하시면 괜찮겠죠? 언제 차리면 좋을까? 요 사주 분위기 좋을 때 차리면 되겠죠. 이민년, 계묘년에 차리면 되겠죠. 이민년, 계묘년 같을 때. 이민년 하면은 인호합 해가지고 나오는 구조다. 양인격